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두 번째 컬러링북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신간 컬러링북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색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책 구성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컬러링북은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 간단한 도안도 많이 넣어보았어요. 배경까지 꽉 찬 일러스트 채색천에 손풀기 느낌으로 채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일러스트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컬러링북 가이드가 나오는데 색연필로만 색칠한 버전, 수채화와 색연필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버전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일러스트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목록은 고양이와 나입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앉아있는 소녀를 그려보았어요. 먼저 앉아있는 버전. 두 번째 목록은 배경까지 꽉 찬 일러스트 모음집입니다. 전체적으로 행복한 일상의 모습과 그 안에 녹아있는 사계절을 자연스럽게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 도안인 오리온과 콜라보한 일러스트. 자세히 보시면 색연필로 상표를 대강 표시해 놓아서 이 연필선 따라서 채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컬러링북은 이런 식으로 절취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도안을 절취선 따라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색칠을 시작해 볼까요? 채색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색연필을 사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진하게 색칠하기보다는 손목에 힘을 빼고 슬슬슬슬 연하게 채색해주세요. 연하게 채색한 후 진하게 채색하고 싶은 부분에 색을 한 번 더 쌓아가는 방식으로요. 그라데이션 채색도 이 방법을 응용해서 조금씩 색을 쌓아가면 정말 쉬워요. 수채화와 색연필 조합은 제가 늘 사용하는 채색 방법인데요. 이것도 간단해요. 먼저 베이스색을 정해서 수채화를 올려준 후 완전히 다 마른 수채화 위에 베이스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연필로 어두운 톤을 한 번 더 채워 넣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링북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캐릭터의 베이스색부터 올려줄게요. 전 볼터치는 빼먹지 않고 꼭 채워넣는 편이에요. 베이스색을 모두 채색한 후에 그림자를 채워 넣어주세요. 더욱 진하게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에는 어두운 톤의 색연필을 한 번 더 색칠해주세요.
흰색 마카로 캐릭터의 눈동자를 그려줬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경이 있는 도안을 채색할 땐 배경보다 주제부 먼저 색칠하는 게 전체적인 그림의 강약을 조절하기 수월해요. 그리고 베이스색은 한 가지 색으로만 채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색칠해주는 게 그림이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더 진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어두운 톤을 한 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러스트를 보면서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색을 한 번 더 채워 넣어주세요. 주제부에 선을 따서 강조해줄게요. 흰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비 내리는 연못을 표현해볼게요. 아크릴 물감에 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농도를 조절해준 후 사물에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먼저 표현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해줄게요. 사선으로 그어주세요. 꽃에 맺힌 빗방울도 그려줍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연못의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첫 번째 도안 완성! 두 번째 도안은 수채화와 색연필 조합으로 채색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조합은 제가 늘 사용하는 채색 방법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컬러링북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종이는 원래 수채화에 적합한 켄트지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본 결과 켄트지가 색연필 단독으로는 매우 어렵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러링북에 썼던 종이로 가되 그람수를 두껍게 업그레이드했어요. 이 종이에 수채가 완전히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수채화와 색연필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이랄까요? 색연필로만 채색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매우 힘든 결정이었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컬러링북보다는 수월하실 거예요. 꼭 수채화가 완전히 다 마른 후에 종이 위에 색연필을 올려주세요. 베이스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연필을 사용해서 테두리와 그림자를 잡아줄게요. 참고로 저는 노랑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림 속 여기저기를 채워넣는 편이에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화사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화이트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두 번째 도안도 완성! 이번에는 캐릭터만 그려진 도안을 채색해 볼 건데요. 마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마카로 베이스색을 모두 색칠해준 후 색연필로 그림자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흰색 색연필로 머리카락과 눈동자에 입체감을 더해줄게요. 그림의 전체적인 테두리를 한 번 더 강조해주고 화이트를 사용해서 광도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울 것 같은 색을 이것저것 섞어줍니다. 이렇게 마카를 사용한 세 번째 도안도 완성되었어요. 다만 마카는 아무리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종이 뒤에 번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카를 사용하실 땐 이 점을 꼭 고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일어서 있는 캐릭터를 채색해 볼게요. 이번엔 색연필만 사용해서 밀도를 쌓아가 볼게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꼭 원화의 컬러대로 채색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채색하고 싶은 컬러로 마음껏 채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컬러링을 즐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번째 도안도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채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첫 번째 컬러링북에 이어서 로언의 말랑말랑 고양이와 소녀 컬러링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